사기봉기 37회 항우의 팽성과 한왕 유방. 한왕 유방과 농공 행상. 철군한 항우는 진나라의 군현제를 모두 폐지하고 봉건제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공신들에게 봉분을 주기 시작했다. 그 첫째가 초왕 의제로서 그는 초나라의 왕이 아닌 천하의 황제로 등극시킨 것이었다. 장이에게는 조나라 땅을 주고 문경주교였던 진효에게는 아주 작은 땅을 주어 항우 장이와 진효의 사이는 회복 불능의 관계로 악화되었다. 초나라를 나누어 용포에게는 구강, 오예에게는 형산, 공호에게는 인강을 봉지로 주었다. 가장 문제시 되었던 곳이 두 곳으로 제나라와 유방의 처리 문제였다. 그리고 제나라의 사정은 매우 복잡했다. 기원전 208년 진나라의 장안이 위나라를 포위 공격할 때 제나라의 왕 전당과 전영은 지원군으로 참전했지만 진나라의 야습에 대피해서 제나라로 돌아가 보니 제나라 왕실에서 전가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던 것으로 이때 전영이 정가를 초나라로 쫓아버리고 재상 정각과 그의 동생 정간을 또한 조나라 땅으로 쫓아버렸다. 그리고 전영은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 왕으로 옹립했다. 이후 항량이 진나라의 장한을 공격하기 위해 제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했으나 전영 왈 초나라에서 정가를 죽이고 조나라에서 전각과 정간을 죽이면 우리는 바로 철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와 조나라에서는 이들을 죽이지 않았으며 이후 항우의 숙부 항량이 정도에서 장안에게 살해되었던 것으로 항우는 이 일로 인하여 전영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항우는 제나라 왕 전불은 교동왕으로 지영을 축소시켜 임명하고 증목으로 도읍하게 했고 진나라와 전투 시 제나라의 전영과 전불은 항량에게 지원군의 공급을 거절했지만 이러한 전영의 결정에 반대해서 출전했던 전도를 제나라의 왕에 임명하고 수도인 임치에 도읍하게 했다. 전영은 항량을 거역해서 진나라를 공격하는 일에 출병하지 않았으므로 왕이 되지 못했고 조나라의 장수 진여 역시 직책을 잃고 왕이 되지 못했다. 항우의 천하통일 이후 반항우 전선의 도화선이 될 불꽃이 이 둘의 사이에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먼저 현재 조작된 역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유방이 실제로 받은 봉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편 유방의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았다. 항우에게 가장 골치 아픈 곳이 진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관중의 북경 화성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자신이 철저히 파기한 진나라의 수도 관중에 가장 골치 아픈 유방을 왕으로 옹립했던 것으로 진나라를 멸한 항우는 기원전 206년 12월 전역의 땅을 나누어 함께 진나라를 공격한 18명의 제후들에게 분봉하였다. 그런데 이때 항우와 범중은 유방을 의심하였으나 이제 와서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고 또한 여러 제후들이 이로 인해 자신들을 배반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관중을 4개의 나라 즉 한, 옹, 세 적으로 분할하고는 그 중에서도 길이 험해서 유배지로나 여겨지던 파촉을 유방에게 주어 한 왕으로 봉했다. 또한 진나라의 옛 장수들인 장한, 사망은, 동해 등을 각각 옹왕, 세왕, 저강으로 봉하여 유방이 파촉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견제하였다.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 형산, 임강, 임치, 옹적세를 살펴보고 유방이 받은 봉지 한중을 살펴봅시다. 형산은 오악 중의 남악으로 호남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호남은 동종호의 남부로 초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형산이 오봉산인 낙산 같습니다. 형산의 위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강, 임주에 있는 강이 임강으로 경상도 김해의 군명이 임해로 이곳에 흐른 강이 임강이 됩니다. 김해는 천하의 중심 금강산이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임치, 전라도 영광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임치 폐현, 군의 서쪽 26리에 있다. 본래 백제의 고록지연이었는데 신라에서 염회로 개명하여 앞해군의 영현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고창에 예속시켰다고 했습니다. 염회와 염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을 염주, 온주, 오원, 양원, 복주, 족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연안의 군명이 염주로 오나라와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옹적세, 진나라가 멸망한 직후 진의 명장 출신이 장한, 사망은 동해에게
항우가 관중 지방을 봉토로 나누어주면서 부른 이름이다. 옥나라의 영토는 함양 이서, 쇠나라의 영토는 함양 이동에서 황하까지, 정나라의 영토는 상군 전역이다. 전한해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옥나라는 대략 우부푼과 농소, 무도, 천수, 북지, 안정과, 쇠나라는 대략 경조윤과 자풍이, 정나라는 상군이다. 황하는 관중에 흐른 한강으로 옹 지역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농서, 신증 동국 여지스나 황해도 서흥의 군명을 소성 옥고 농서라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의 군명을 소성 소하라고 합니다. 충청도 서산의 군명을 소주 부성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이 농서로, 황해도 서흥과 강원도 인제는 소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소주에 있는 성이 서성입니다. 서산의 군명 부성은 부평에 있는 성으로, 농서는 당고조 이온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입니다. 무도, 무주와 무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해양,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로, 광산의 군명 해양은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이며 개천의 군명 조양은 조선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무주는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천수, 천수란 또한 천안에 흘렀던 강이기도 합니다. 관중에 흐른 한강인 압록강을 천수라고 했습니다. 북지, 관중인 한양장안을 북지인 북경이라고도 합니다. 안정, 평안도 순안의 군명을 평교 순화 안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귀성 순안 영주 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순안의 군명이 안정으로, 상기의 지명은 순안과 귀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귀성은 제왕의 성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옹 지역의 지명들이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과 관중의 지명이었습니다. 유방이 봉지로 받은 한중이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 지역으로, 이곳 관중은 이곳으로 통하는 연나라 지역과 청주 개경 지역을 내부에서 막으면 외부에서 관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이지만, 만약 이 세 지역을 외부에서 막게 되면 관중에서 관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또한 힘든 구조이기도 합니다. 유방이 봉지로 받은 한중이 만중산의 중심인 관중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유방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곳 관중이 한양 한중입니다. 그래서 유방의 나라를 한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한지의 영웅 항우와 유방이 있었던 곳을 밝혀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아 봅시다. 팽성, 항우가 있었던 수도가 팽성입니다. 이것을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찾아보자. 충청도 평택의 군명을 하팔이라고 합니다. 다음 백가의 평택군을 인용합니다. 고려시대에는 1018년에 천안의 숙현으로 병합되었다가 후에 이곳에 간물을 둠으로써 독립했다. 조선 초의 군현제 개편으로 1413년에 평택현이 되었다. 평택현은 충청도에 소속된 작은 고을이었는데 1505년도 여러 차례 경기도로 이관되기도 했다. 별호는 팽성이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관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한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 팽원에 있는 성이 팽성입니다. 평택은 평땅에 있었던 연못으로 이곳은 또한 평양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이 팽원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팽성이지만 안주의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과 개경의 일부 지역은 위나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경과 금강산에 조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우가 있었던 평택의 팽성은 서경인 평양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제후국 한나라의 봉제는 한양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팽성의 항우를 제압해서 황제국 한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중, 한양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한양을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업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업은 문왕 때까지 종실인 주공의 도읍이었다. 우왕이 은 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풍업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업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 나라의 도읍 풍업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다. 풍패란 풍과 패가 합쳐진 단어로, 패는 또한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한양 장안이 시작된 풍패가 관중 밖에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낙양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순남 구격본 한성부의 산천 중에 장근의 시에 양화도 한 물급이 겨우 지나서 용두봉 저 위로 다시 올라가네. 높은 데 올라 장안길 바라보니 가는 저 구름 빌려 이내 몸 싣고 돌아갈 거나 하였다. 명나라 장영의 시에 높은 나락 아득하게 푸른 공중에 솟았는데 저쪽으로 장안을 바라보니 내 마음 이미 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장안은 우리 역사의 무대 관중의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한중인 장안 한양을 기반으로 경도인 서울의 항우를 지압했던 것입니다.